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로 기한인물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번 시간 복습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해상안전 파트 안에 이 해상 생존, 생존정 및 구조정 이 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죠. 자, 이제 퇴선 및 생존 기술 앞에 얘기했던 부분은 선생님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또 복습 또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 개인 생존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 생존 장비에는 첫 번째 구명 부안 투부형 조끼로서 투부형 조끼 아니고 투부형으로서 우리의 이 조난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또는 생존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미 갑판 또는 이 구조자가 멀리 던져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걸로 이 구명 부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라이프 V라고도 얘기했죠. 자, 두 번째 개인 생존 장비에는 구명 동의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라이프 자켓이었죠. 자, 라이프 자켓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 각 개인 침실, 호실이라고도 하죠. 침실, 선교, 브릿지라고도 하고 기관실, 그리고 생존정 탑승 장소에 비치를 하는 이 구명 동의를 여러분들이 선생님 또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을 겁니다. 흔히 라이프 자켓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한글 용어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이 착용 방법은 여러분들 교과서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을 해서 알고 있고 이 구명조끼가 다양한 케이스에 이제 구명 동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선하는 이제 본선에 맞게 이제 훈련을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방수복입니다. 이멀전 슈트라고 얘기도 했고 방수복과 보온복의 차이를 선생님이 구분을 지어줬죠. 자, 방수복은 바로 체온 저하를 방지한다. 보온복은 체온 손실을 방지한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멀전 슈트, 방수복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안에 착용을 해야 된다 했죠? 바로 2분입니다. 2분 이내에 이 방수복을 착용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개인 생존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노출 방지복들은 노출 방지복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조 탈출 작업 임무 과정에서 히트 스트레스 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재질로 만들어서 머리, 손, 발 우리가 노출되는 부위 빼고 그걸 제외한 신체 전신을 감쌀 수 있는 그런 복장입니다. 보온복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복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거기에 이어서 바로 이 생존정 및 구조정을 선생님이 진도에 들어갔죠. 이 생존정 및 구조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생존정이 뭔지 그리고 구명정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생존정, 구명정보다 더 설비 요건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게 바로 이 구조정이었죠. 이 구조정이었고 이 구조정, 생존정, 구명정 빼고 그냥 동력 설비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생존만 가능한 구명 뗏목 이렇게까지 다 통틀어서 우리는 생존정 및 구조정 파트에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박 안에는 우리가 이 항행구역, 다양한 내수구역, 연안해역, 근해해역, 그리고 원양해역까지 다양한 항행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생존정이 있고 구명정이 있고 그리고 구조정이 있고 그리고 구명 뗏목도 있고 그러한 이제 구명 설비들이 이 비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명정 그리고 구조정, 생존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생존정이 모두 구명정, 구조정, 구명 뗏목을 모두 어우른다고 얘기했는데 이 생존정이 다양한 종류의 구명정, 구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명정을 정리하자면 구명정은 조난 중인 사람을 구조를 시키고 그리고
생존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설계를 시킨다. 여기서 생존정을 인도하기 위해 설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생존정은 이 사람의 목숨을 살려놓는 그런 이제 소형 선박들을 모두 얘기하는 게 이 생존정이죠. 그런 이제 생존정을 안에 소속된 게 구명뗏목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주기 위해 또는 이제 밧줄로 같이 묶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위에 설계가 돼 있다. 선박의 조난 실명 구조를 목적으로 제작된 소형 선박이고 종류에는 부분 밀폐식,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 가림막이 쳐져 있는 그런 가림막만 쳐져 있는 부분 밀폐식. 그리고 완전 밀폐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 태선 훈련할 때 구병정 훈련할 때 선생님 얘기를 했었던 이 자연낙하식, 중력강하식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 이제 완전 밀폐식이 있고 그리고 아예 개방식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종류가 구병정의 종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존정 생존정 같은 경우에는 이 모두를 다 아우른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만약에 본선에 같은 구명정 생존정이라고도 하지 이 구명정이 두 대 탑재 시에는 한 개는 구조정 이 구조정이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친구입니다. 지금 구조정이 나와야 되고 다른 한 개는 생존정이 돼야 된다. 하지만 구조정과 생존정 굳이 비교하자면은 생존정보다 구조정의 설비 요건을 더 강화시켜 놔야 된다. 자 여기서 이 만약에 두 대 탑재 시에는 보통 어디 거 왼쪽의 현의 좌현의 것이 구조정이 되는 거고 우연히 생존정이 된다. 구조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했어. 그래서 이 생존정보다는 조금 더 추진력, 출력이 더 좋아야 되고 또 이제 추진력도 타도 좀 더 이제 성능이 높은 타를 설정해가지고 보다 더 빠르게 구조를 시키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중요한 구조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정 얘기는 또 뒤에 가서 선생님이 조금 더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명 뗏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명 뗏목입니다. 자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명 뗏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원이 천차만별입니다. 6명에서 25명까지 탈 수 있는 구명 뗏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탄산가스 또는 질소가스를 주입시켜 긴급시 팽창시키면서 뗏목 모양으로 펼쳐지는 구명설비이다. 보통 이제 탄산가스라고 하면은 이제 탄소와 산소를 합산한 그런 가스. 흔히 얘기해서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를 얘기를 하죠.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N2라고도 얘기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탄산가스 여러분 알죠? 탄소 플러스 산소인데 탄소가 화학적 기호가 C고 산소가 O기 때문에 탄산가스라고도 부릅니다. 질소가스는 N2. 우리 대기질의 성분의 대기질 성분과 매우 흡사한 것을 이 실린더에 채워가지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냥 깨알 형식으로는 구명 뗏목이 어떻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튜브 모양을 해가지고 자, 튜브 해가지고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구멍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모양이 이랬을까요? 처음에는 거의 부피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정이 되어 있죠. 선박에 여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자, 이게 떨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게 펼쳐질 때 우리가 이 구명뗏목이 펼쳐질 때 여기 근처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밑에. 자, 지금 구명뗏목에 돌려보면은 밑에 여기 이런 통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통 같은 게. 이 통이 뭘까? 이 통이. 자, 이 통이 바로 이런 거를 주입시키는 가스 실린더입니다. 가스 실린더. 공기통이라고도 얘기하죠. 공기통. 공기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217페이지에 여러분들 지금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위쪽 그림입니다. 위쪽 그림에 이제 공기통 놔두는 지금 부분이 뭐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밑에 이렇게 공기통 달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여기서 배에서 이제 그 구명뗏목을 진수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렸다. 근데 여기 밑에서 바다 밑에서 터졌다. 그래서 쭉 올라오는데 거기에 갑자기 부력에 의해서 갑자기 올라오기 때문에 이 실린더에 머리가 부딪히거나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이 탄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온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이 붙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중요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구명뗏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수심 몇 메타? 3m 정도에 이르면 수압에 의해 작동이 되어 부상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수심 3m 정도에 이르면 이 수압에 의해 작동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구명뗏목은 팽정식과 고체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구명뗏목은 이제 상식으로 이제 알고 넘어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구명뗏목 여러분들이 또 잘 알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18페이지를 지나서 219페이지에 간단한 구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구조정. 자, 딱딱한 또 이제 법 얘기를 잠시 할 건데 우리가 이거는 좀 중요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이 두 대 탑재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해양수산부가 고시에서 이 선박 구명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또 따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각 켠에 한 척의 구조정을 비치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각 켠은 좌현, 우현이죠. 그래서 총 두 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는 한 척의 구조정을 비치해야 된다. 단, 이 500톤 이상의 선박 중 카페리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한 척은 고속 구조정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들 차이를 느꼈나요? 자, 해양수산부가 이제 고시를 했고, 이 선박 구명 설비, 우리가 이 선박 안에 이 구명 설비 기준을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이 이제 고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각 켠에 한 척의 구조정을 비치.
그러니까 좌연과 우연에다가 한 척의 구조정식을 비치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총 구조정이 몇 개? 두 척이 됩니다. 자, 총통수 500톤 미만의 선박 같은 경우는 한 척의 구조정을 비칩니다. 그러면은 총 몇 척? 한 척이죠. 총 구조정이 한 척입니다. 자, 단 여기서 또 이 카페리 여객선, 이 카페리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척은 뭐다? 고속 구조정. 고속 구조정은 무슨 뜻입니까? 자, 고속 구조정은 우리가 말 그대로 속도를 높게, 출력이 굉장히 높은 선박을 구조정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이 구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중요합니다. 구조정은 몇 분 이내에 진수가 가능해야 된다. 5분 이내에 진수가 가능해야 된다. 자, 해양수산부 고시한 내용, 이 선박 구명 설비 기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구명정은 몇 분 이내에 진수를 하여야 하는지 선생님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박이 만약 항행 중 불시에 바다에 추락한 자의 구출에 대해서 언제라도 즉시 강하 진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구명정 한 척을 지정해 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각현에 있는 좌연을 먼저 이 바로 급속 진수, 강한 진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이 친구를 쓸 거라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해놓고, 그래서 이 구조정은 항상 5분 이내에 진수가 가능하게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배워서 다 알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정을 본선으로 회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구조정 정원과 조난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회수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깨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생존정 및 구조정에 대한 파트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었죠. 좀 약간 지루한 이제 법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법들도 여러분들이 너무 거부감 있게 반응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고 또 가능하다면은 또 한번 또 이제 다른 내용으로 한번 또 접목 또 이제 얘기할 때 또 추가시켜서 한번 또 들어보고 하면서 계속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테니까 계속 복기를 하면서 외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는 바로 구명 무선 설비입니다. 구명 무선 설비.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기관 직무 일반. 자, 5단원 해상 안전 파트의 첫 번째 선박 소화를 지나, 두 번째 해상 생존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해상 생존에 대해서 하고 있고, 자, 세 번째 파트는 바로 응급치료죠. 응급치료는 오늘 이 내용 하는 내용, 구명무선 통신 장비가 끝나면은 응급치료 바로 갈 거니까 바로 딱 이제 준비를 하면 되고, 자, 해상 생존 파트에는 첫 번째로 최선 및 생존 기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존정 및 구조정. 자, 여기까지 했죠 지금. 자, 세 번째는 구명 무선 통신 장비.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클리어, 요거 클리어. 자, 현재 요거를 할 겁니다. 요거를. 자, 구명 무선 통신 장비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바로 양방향 VHF 무선 전화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SAT 레이더 트랜스폰더입니다. 자,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진 보여줬죠. 자, 세 번째 바로 EPOB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상 위치, 표시,
무선 신호기. 자,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GMD SS 요겁니다. GMD SS 운용. 자, 이렇게까지 이 네 가지만 하면은 이 해상 생존 파트 안에 이 구명 무선 통신 장비의 파트는 클리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구명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명 무선 통신 장비는 먼저 인명 구조를 위하여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 선박에서 조난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통신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선생님, 우리는 기관과인데 굳이 구명 무선 통신 장비를 알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자, 이 구명 무선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간략하게라도 조금 기본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어디서든 간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자, 여기 우리가 이 VHF를 운영을 할 때, 또는 이제 EPUB을 운영할 때, 브릿지에 이제 사람이 어떤 위험에 의해서 모두 이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왔다. 그렇다면은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구조 신호를 해야 되고 이 조난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내용들 중에서도 뭐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간략하게 할 거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명 무선 통신 장비 또한 이 솔라스 해상 인명 안전 협약에 따라 ITU는 뭐냐면 인터내셔널, 여기가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 우리가 이 국제통신연합이라고 합니다. 국제통신 ITU 연합의 규정을 따른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구명 무선 통신 장비를 하기 전에 이런 이제 솔라스도 이제 여러분들이 바다 위에서의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이지. 그런 법 안에 이 ITU 국제 통신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런 이제 무선 전화기 또는 유선 전화기를 통해서 이제 이 소통하는 그런 이제 이 기구이지, 기구에서 정하는 그런 이제 규정을 모두 따라서 이 구명 무선 통신 장비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구명 무선 통신 장비의 첫 번째 친구 바로 VHF 무선 전화기. 자, 이 친구는 바로 휴대용 통신 장비입니다. 휴대용 통신 장비. 자, 교과서 220페이지에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220페이지. 자, 휴대용 통신 장비로서 우리가 생존전과 본선에서 교신을 할 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존전과 구조정에 있을 때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생존전과 항공기에서도 이러한 이제 휴대용 통신 장비를 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기 VHF 무선 전화기 비상통신 같은 경우에는 비상통신은 16번 채널을 운영한다. 여러분들 비상통신 16번 채널 해서 저번에 퇴선 전 기본 조치에서
뭐라는 말의 신호를 보내면은 전환 신호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 비상통신 16번 채널을 운영하면서 16번 채널에 메이데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조난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운용 방법, 사용 방법은 자, 송화시 PTT 버튼을 누르고 말을 전달한다. 말을 전달한다. 자, 그러면은 수신 시에는 PTT 버튼을 놓고 말을 듣는다. 자, 송화와 수신. 이 용어는 설명 안 해도 알죠? 송화, 보낼 송자에 이제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자, PTT, 여기서 PTT 버튼 뭐냐? 여러분들 당직 설 때, 생활관 당직 설 때 이제 무전기 하나 봤죠? 그 무전기가 똑같습니다. 내나 VHF 무선 전화기입니다. 거기에 오른쪽에 말을 하기 위해서 눌렀던 버튼이 PTT 버튼인데, 여기에서 굳이 PTT 뭐 줄임말이냐? 이거는 상식으로 포스털, O입니다. O, 포스털, 그 다음에 텔레그래프, 그 다음에 텔레폰. 뭐 포스털은 우편이라는 뜻이고, 이건 전신, 그리고 이건 전화. 자, 이건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VHF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또 다음 두 번째 친구인 SAT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T는 뭐 줄임말이냐? 바로 Search and Rescue.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했죠? Rescue, Transponder. 바로 한글로는 레이더 트랜스폰더라고도 얘기하죠. 자, 레이더 트랜스폰더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생존자의 위치 식별을 돕기 위한 무선 통신 장비. 자, 생존자의 위치 식별을 돕기 위한 무선 통신 장비이고, 이 SART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알리고 경보음을 울려서 생존자에게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자, 생존자의 접근을 누가 이제 용이하게 하도록 합니까? 바로 구조자들입니다. 구조자들에게서 이 생존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경보음을 울린다는 거. 그리고 추가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바로 브릿지, 선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릿지에 이 SAT가 위치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SAT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또 이제 사진을 여러분들 오면 보여주도록 할 거지만, 이 브릿지에 거치되어 있는 이제 SAT를 비상시에 이 브레킷,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안전핀을 제거한다면은 이 회전형 스위치가 ON이 됩니다. 그래서 청색 LED가 ON 상태와 부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기관과 부조라는 얘기하면 전기기능사에서 해봐서 알듯이 이 부조 소리가 나면은 이 SAT는 해면으로부터 1m 이상이 되는 높이가 되는 위치에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하여 설치시킵니다. 그러면은 SAT가 우리의 위치를 파악을 하겠죠. 자, 다음 이제 SAT의 친한 친구가 바로 EPUB입니다. EPUB. 자, EPUB는 뭐 줄임말이냐? 선생님 그때 적어줬죠? 다시 적어주겠습니다. 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 자, 한글로 한다면은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설비.
자, 뭐 이제 책마다 조금 약간 얘기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요거는 비상, 위치, 표시, 무선 신호기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차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 EPUB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EPUB는 이제 여기 밑에 추가로 한 5가지 정도를 적을 건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EPUB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할 거고,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VHF 무선 전화기, SAT, EPUB, 그리고 추가로 뭐가 남았죠? 바로 제일 중요한 4번 GMD SS 운용에 대해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구명 무선 통신 장비들을 이제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 아까 충분히 얘기했고, 이 GMDSS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이 해상생명 파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까지 이 EPUB도 선생님이 다시 이 구명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길 바라고, 자, 요거 우리 벌써 이 해상생명 파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 EPUB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